본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제3주제인 협회 의무가입 시행에 따른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해서 본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주제에 두 가지에 대한 토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건축사회 조직 활성화 및 소통 방안하고 두 번째, 1인 건축사 사무소 지원 방안입니다. 첫 번째 구건축사회 조직 활성화 및 소통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구건축사회 조직 활성화 및 소통 방안에 대한 것 토론하기에 앞서 구건축사회 실상과 그 다음에 구건축사회 회원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것이 구건축사가 활동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지, 또한 구건축사회가 서울건축사회에 요구하는 사항들, 지원 및 대책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희 건축사입니다. 일단 구건축사회가 일단 그 비회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구건축사회의 자정 노력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구회마다 구회를 운영해가는 방식이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구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구도 있고, 어떤 구는 1년에 총회 한 번만 하는 구도 있고,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구건축사회가 일단 자정 노력이 일단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협회에서 지원되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그러한 구건축사회의 자정 노력으로 구건축사회에 가면 우리가 지금 계속 변경되고 있는 법령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든지 어떠한 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구건축사의 자정 노력이 일단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비회원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그 구건축사에 한번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건축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유인물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거나 실시하는 구가 혹시 있습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구회장단 회의는 2달에 한 번씩 하지만 중간중간에 또 변경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회원들한테 다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한 달 내에 허가사항, 착공사항, 이런 준공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 소식은 비회원에게도 전해드립니까? 아니면 회원에게만 전해요? 회원에게만 전해줍니다. 저는 광진구 지역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일 건축사입니다. 저희도 역시 금천구와 유사하게 실제로 우리 구건축사에 가입된 회원들한테는 비가입 회원보다는 제가 볼 때는 법령 개정사항이라든가 또는 실제 우리 서울건축사나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각종 오는 소식지를 그때그때 저희 같은 경우는 편의상 단톡으로 저희 광진구 건축사에 80명을 단톡으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아마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우리 서울건축사회에서 이러한 행사들도 아마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2월 3일 날 개정 6개월 후 시행이다 보니까 8월 4일인데요. 우리 그 배포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8월 4일부터 신규 가입자들은 의무가입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할 회원들이 의무가입이 뭔지를 몰라요. 또 하나는 가입을 했을 때에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건축사회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협하고 우리 서울건축사회하고 그 다음에 지역까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마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김광경 건축사입니다. 저는 서초 구건축사의 부회장을 맡고 있긴 한데, 우선 구 사례가 이 구건축사의 조직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회원들이 좀 인원도 좀 되고 좀 오래도 되기도 해서 우리 소식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지금
매월 발행하다가 또 요즘 이제 또 격월로 이제 계속 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도 자체 구축을 해서 거기도 우리 회원들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소식도 전하고 있고요.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지금 각 구건축사회 조직 활성화하기 전에 우리 지금 본협회 이제 의무가입은 우리 협회 의무가입은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 지역 건축사회 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넘어요 등록 건축사가. 근데 실제로 서초 건축사회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300명 정도.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50명 정도. 구건축사회가 실제로 우리 그 서울협회에서 지원금 인당 얼마 나오는 거 그 비용하고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000원 회비가 있거든요. 1년에 12만 원인데 또 연납하면 10만 원으로 또 깎아줘가지고 그거 납부하는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근데 그 비용을 가지고 서초회를 우리가 이제 막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죠. 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초구청에서 나오는 뭐 안전점검 업무라든가 아니면 또 기타 그런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수주를 해가지고 협회 또 자금도 좀 마련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의무가입 후에 구건축사에 어떻게 이 회원들이 구건축사에 가입을 할 거냐, 가입을 하게 할 거냐. 이거 예전부터 굉장히 그 얘기가 많았는데 서울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면 그 회원들을 이제 또 회원이 적은 그런 구회는 몇 명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뭐 아름아름으로 해서 이렇게 가입을 뭐 독려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강남 서초 송파 1,800명, 1,000명, 700명 이렇게 되면 서울협회에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주긴 합니다. 아직은 좀 뭔가 이상한 반발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자체적으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들을 많이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제일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협회를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이 협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과 똑같이 과연 내가 협회 회원이 되거나 또 지금 대한건축사협회나 서울건축사회 회원이 되는 것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구건축사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올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제일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소식지를 발행하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아마 규모별로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회원수가 많은 구와 별개로 또 뭐 저희 강동북권 같은 경우에 노원, 도봉 뭐 아니면은 저 서남권의 관악, 금천 이런 경우에 대한 것들의 구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구건축사회 회원에 대한 어떤 권익을 그 다음에 업무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협회의 어떤 공동의 힘으로써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고충을 공동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쇼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회원에 대한 것의 가입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건축사들이 홀로 외로운 직업들로 물론 건축주와의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고충들이 회원 간의 어떤 동호활동이라든지 같은 취미활동을 하면서 일시적이나마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방편일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동현 건축사입니다. 저희 기존 그러니까 저희 정회원들조차도 구건축사회에 가입할 때는 이 폐비 때문에 지금 막걸리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을 해도 일단 말을 안 해요, 잘. 그래서 그쪽 소속 건축사회 회장님한테 연락드리고 인사드리고 딱 그 말씀을 드려고 그랬더니 최근에 후배가 어디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 폐비가 100만 원이라며 얘기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벽은 저는 이폐비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지역 건축사회 가입 때문에 계속 문제를 다들 고민을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이게 생각보다 그냥 우리가 전체 건축사를 취득을 하면 무조건 그냥 대학건축협회에 가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업무를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또 어느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예를 들어 해체감리에 참여를 하게 되면 뭐 최하 얼마를 지불을 하고 뭐 그런 최소 단위의 지불이 있으면 사실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건축사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학건축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다 가입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성동건축사인데 저희 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로 이원화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회원은 전체 성동구 건축사회라고 해서 아예 그냥 방이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건회라고 다시 회비를 내는 모임이 또 있어서 그쪽에서는 그 회비를 내는 만큼의 어떤 또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이제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폐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아예 가입조차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구건축사회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역건축사회 가입조차 그 회비라는 것 때문에 할 엄두를 안 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거 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지들끼리 놀아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서울건축사회, 그러니까 우리 대학건축사협회 정회원이 되면 그냥 무조건 다 구건축사에 다 가입을 시켜주시고 거기서 우리 활동을 우리 또 서울시 건축사에서 교부금도 주니까 공적인 그런 업무들은 교부금에서 어느 정도 커버도 하고 뭐 이렇게 정보공유나 이런 거는 나머지 프로젝트마다 본인들이 비용을 내고 참여해서 그만큼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가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서울건축사회에 가입을 하면 지역건축사회는 자동으로 그거는 현재는 강요할 수 없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저 서초에 얘기하셨듯이 등록건축사 1000명 중에 회원은 서울건축사 회원은 한 300명 정도 여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회비 납부 회원은 또 1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성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20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의사 표현을 하고 직접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5, 60명 정도, 그 절반밖에 안 돼요. 구건축사회들은 사실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서울시 서울건축사회 교부금이라고 해봐야 그건 뭐 1인당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꼴이니까 구건축사회 나름대로에 대한 재정 운영 계획들은 고유의 업무인 것 같아요. 그 입회비의 활용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가 조금은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고 연회비에 대한 것들은 조금 현실화하고 하는 것들도 어떤가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울협회도 그렇고 본협회도 그런데 그 신규로 이제 의무 가입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선배 회원분들이 오랫동안 뭐 어떻게 해서든 회비가 됐건 아니면 옛날에 뭐 예치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그래도 건축사 회관도 있고 또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서초에 사무실이 있고 근데 그런 비용들이 사실 입회비라는 게 오래 그런 걸 정립해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하다못해 동네 어떤 그 개모임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신규로 가입하면 기존 회원들이 해놨던 것만큼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만큼 다 내야 그러면 들어와서 지금 이제 금액이 너무 커질 거니까 우리 그 입회비라는 게 최소한의 그런 장치 아닐까. 근데 또 입회비 아까 제가 서초 같은 경우에 80만 20만 원 나오고 또 서초에서 강남으로 가면 또 거기서 또 돌려줘야 돼요. 그 이제 일종의 그런 이제 보조금 비슷한 건데 그 비용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거마저도 없으면 소속감을 또 뭘로 협회 입회비도 그렇고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많이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그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김관현 권사님 얘기 저도 동의하고요. 이거는
저 용산구 건축사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좀 이제 그거 말고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원수 6천 명 시대, 의무가입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국어수사에 사실 그분들이 100% 들어온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막 100%까지 생각은 안 해도 되는데 제 용산구 케이스를 들면요. 용산구 건설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법령집 해마다 그 법령집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료로 줍니다. 그 책을. 그 다음에 이제 전에 그 해체 감리할 때 그 헬멧이 나온 것도 지금 남아있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무료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회비도 사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용산구 건축사에 오면은 우선 낯설어하기 때문에 이런 그 모임들을 자주 하면서 그분들이 용산구 건축사회에서 낯설지 않고 같이 어울릴 수 있기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요. 본인이 회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활동하면서 또 새롭게 깨닫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건축사 협회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고 본인이 왜 지역건축사회에 가입하게 되니까 어떤 이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건축사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우리 용산구는 1년 연회비가 12만 원인데요. 사실 그 100 이상 가져가거든요. 예. 왜냐? 용산구도 명절 때 되면 또 조그맣게 선물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체 여행 갈 때 또 지원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이제 그 지역건축사회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서는 가입을 안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그런 소소한 것들을 좀 알려주고 하다 보면은 아마 좀 가입하는 데 좀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서건축사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원들을 가입하게 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항을 협회라든지 지역협회에서 해소해준다 하면은 들어오지 말라도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친목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 회원 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이고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 요인이 강서는 이제 그 연건회라고 젊은 건축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서에 오면은 그쪽에 전화해서 이제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다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 정보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서로 애로사항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모임이 활성화되니까 전체적인 친목회 모임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회장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업무 매뉴얼을 저는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 협회에 가입하고 거기서 따서 개업을 하게 되면은 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허가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특히 최고 같은 경우는 안전이라는 그 관계 법령이라든지 해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매뉴얼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제공해주고 홍보를 하게 되면은 가입하지 말라도 저는 당연히 가입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협회비 얼마 내는 것보다는 더 큰 플러스 요인이고, 그 다음에 같은 입장에서 애로사항 해소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협회 차원에서 아니면 지역 건축사회에서 신규 건축사, 그 다음에 제도권 밖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정확한 필요한 정보, 가려운 거 긁어주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건축사의 한영규 회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 건축사회를 그 서울건축사에 가입하는 것처럼 의무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돼야지만은 우리 그 건축사들이 그 입김도 커지고 각 나라 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필요한 거 같고요. 이거를 위해서 서울 그 협회에서도 최대한대로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정 건축사입니다. 저도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구청 회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구청에서 그런 임원을 하진 않았는데
뭐 이사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강남구에서.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강남구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는가를 돌이켜보면 사실 그전에도 몇 번 기회가 있었어요. 강남구 회장님이 뭐 어디 식당을 빌려서 나와서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하고 동호회들 인사도 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나가서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별로 저는 그거 가지고는 별로 감동을 그 당시에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갔다 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명함 주고받고 인사하다가 그냥 헤어졌는데 저는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그렇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나오게 된 강남구 이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아주 작은 건데 회장님이 전화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남구 저 회장인데요. 별일 없으시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점검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가 한번 왔었고 뭔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뭐 다른 거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우리 강남구도 그렇고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구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젊은 건축사들은 사실은 워낙 나오면은 그 세대차가 많이 나니까 나왔다가 바로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끼리 좀 묶어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든요.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도움을 어떤 걸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여기 계속 알게 되면 그러니 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특검을 받는데 어떤 분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구에 가서 뭐 예를 들면 무슨 심의를 뭐 받는다든지 뭐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우리 구의 회장님을 내가 알고 있으면 대부분 회장님들은 그 각 구의 심의위원이시면서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개인적인 도움을 내가 이게 요청을 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면서 이제 한 분, 두 분 친해지고 이렇게 제가 자리를 잡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것도 사소한 거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로 건축사의 백인설 건축사입니다. 저는 우리 신입 회원들이 가입을 할 때 첫 발을 내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전화한 경우도 있고, 저희는 이제 구청에서 계속 신규 이제 영업 허가를 낸 분들은 이제 구회에 이렇게 고지를 해줘요. 이렇게 전화를 해도 굉장히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낯설어해요.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그런 단초가 되게 해주는 행동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알려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60%의 단독 사무실들이 있는데, 사실은 개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데 대한 대안들이 없이 이렇게 개업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랬을 때 가입하러 온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프로필을 꼭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경력들이 어떠신지 좀 알 수 있게, 그래서 그런 프로필에 맞게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지역 건축사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뭐 정기 점검이나 그런 당장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뭐 입찰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그리고 구로 같은 경우에는 좀 구로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신규 회원들한테는 이제 선물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전임 회장님이 제안을 하셔갖고,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헬멧이나 조끼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구로 마크가 새겨진 기념품들을 한 4가지 정도 준비해서
실제로 구로회원이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호회, 저희가 실제로 이제 등산동호회 회장님도 모시고 있고 저도 참여하고 있는 그런 동호회 활동을 굉장히 권하고, 또 하나는 우리 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 신규 입회한 회원들은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건축사회의 일원이 되는 걸 저희는 꼭 원하고 있고, 항상 어느 회에 가입하라고. 그래서 저희 회에 가입한 분들은 신규 회원일수록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참여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축사회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에게나 아무리 얘기해도 강조를 해도 그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아니고 다른 타 시군구의 지역 건축사회에서에 대한 어떤 전횡이라든지 또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가지고 국토부도 지역 건축사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의무가입은 지역 시도건축사회까지만 의무가입이 됐지만 지역건축사가 결국은 우리의 모세혈관이고요. 거기서 핏줄이 잘 돌아가야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지역건축사회 가입 의무에 대한 법제화는 일단 한 문지방을 넘었으니까 다음번 미션으로 저희가 계속 작동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도시주택공급위원회위원장 김원원 건축사입니다. 저희 소속은 관악건축사고요. 실질적으로 관악건축사의 운영은 사실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잘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되는 편인데, 밴드 운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법규적으로나 그 다음에 허가 낼 때 허가의 외의 조항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공유를 좀 하는 편인데, 이 밴드의 활성화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건 좀 약간 파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서울 건축사에서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지역 건축사를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부분이 하나 있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오늘 감리 활성화 방안 이 토론이지 않습니까? 허가권자 감리를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지역 건축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허가권자 감리를 1년간 유예를 해준 거예요. 감리 수수료. 우리 지역 건축사 회에 가입을 조건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토론의 이 의견이 이사회에서 의결돼야 되고, 이사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아마 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건축사에서 우리 지역건축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솔직히 지역건축사에 들어오기는 만무합니다. 들어와서 여기 이익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지역건축사에 가입하신 분들이 신규 건축사, 1인 건축사거든요. 들어오기. 그 장벽이 좀 가입비뿐만 아니라 입회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해야 될 부분은 서울건축사에서 그런 좀 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종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1인 건축사 사무소 지원 방안입니다. 저 커밍아웃 하지만 저 1인 건축사입니다. 1인 건축사가 연령별 1인 건축사가 양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80년대, 84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90년 간 넘으니까 캐드가 베이직만 캐드로 그리고 나머지는 손으로 그린 시절 갔다가 95년도, 3, 4년도부터 이제 캐드로 그리기 시작해서 프로덕션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프로덕션의 CAD를 다루는 그것이 스킬이 노련하고 숙련되냐 아니냐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고요. 감리 업무 수행하는 거야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어떤 거에 대한 감정 업무라든지 의견서 제출하는 것들의 법리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어격이 되는 것인데요. 그냥 1인 건축사를 통칭해서 매도해가지고 그 1인 건축사에 대한 것들가 언제부터 이제 시작됐냐면 법제에 대한 것은 1인 건축사로 해서 계속 그게 이슈화되고 또 이렇게 춤을 지고 하는 것들이 건축물 관리, 유지 관리에 대한 것들이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법으로 넘어갔을 때 그 건축물 관리 점검에 대한 업무의 설립 기준에 대해서 벌써 인원수가 따라오기 시작해서 1인 건축사는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성명관리법에 의해서 성명감리하는 것도 환경부나 노동부에서 아마 그 건축사가 아닌 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아마 설립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시 1인 건축사가 업무 제한을 받고 있어요. 현재. 이번에는 지금 해체나 소규모 감리도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건축사보의 숫자에 의해서 설립에 대한 감리 업무에 대한 것들을 구분짓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별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진입을 1인 건축사를 제한하기 시작했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 같고요. 1인 건축사의 뭐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저하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난 사실 아무것도 그거는 그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 업무에 대한 결과가 원래 목표한 대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 가서 그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고 좋고 나쁜 거를 평가를 할 것이지 미리 예견해서 그렇게 제안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1인 건축사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미묘한 알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건축사 보를 다수 이제 아니면 직원들을 다수 이제 유지하고 운영하는 사무실의 건축사님들과 1인 건축사님들이 서로 간에 약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들이 저희 건축사 통틀어서 건축사를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말씀드린 대로 1인 건축사 사무소가 할 수 있는 어벽과 할 수 없는 어벽에 대한 것들은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인 건축사에 대한 분들의 행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감리를 하는데 한 40대 초반의 건축사가 1인 건축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1인 건축사이지만 길고 날라요. 뭐 프로덕션도 남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요. 포토샵이고 뭐고 뭐 다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동할 줄 안다면 그건 지금보다 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단지 1인이라는 것으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는 것이 조금 마땅치 않다고 보는 거죠. 저의 기조에 대한 말은 이렇습니다. 말씀. 22년 3월 달에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1인사무소 제가 계산해봤더니 92.8%입니다. 이게 그 건축사들이 원래 그 건축사보가 뭐 둘을 데리고 있냐 하나를 데리고 있냐 이거는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에 대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건축사들의 이제 책임 소재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업무 능력이야 각자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을 수주를 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1인으로 사무실이 있다가도 어떤 큰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게 되면 또 인력을 또 얼른 또 섭외해서 또 팀을 또 꾸리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건축사들인데 주변에 아까 말씀했던 우리 그 내용 중에 지역 건축사에 가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선배 후배 친구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일이 없어서 그렇지 일만 있으면 바로 그냥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축사들인데 이거 건축사고 둘이냐 셋이냐 이래가지고 뭐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그 성명 강의 뭐 성면 해체 뭐 이런 거부터 성면 해체하는데 1인이 하면 성면 해체 감리를 건축사가 직접 나갈 건데 그거를 건축사 보를 내보내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거를 만든 그 기관에서는 그거 1분만 얘기 드리면 성면 감리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감리원 숫자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공청회 가서 반대 논리는 성면 해체업자가 하루에 해체할 수 있는 양이 성면이 우선 기계를 장비를 해가지고 막 3,000씩 5,000씩 긁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40스퀘어미터, 30에서 40스퀘어미터 천장면을 뜯어낼 수 있어요. 텍스로 보면. 그러면 투입 인원이 100명이 들어오면은 3, 4천 뜯어내죠. 근데 100명이 들어오는 현장은 절대 없어요. 왜? 그 100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의 그 구성 요건의 검사가 엄격하고 까다로우니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 하루에 해본들 한 500, 600, 만이야. 그렇게 할 때에 대한 것에 감리 인원의 숫자가 3명, 4명씩 보유한다 해도 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은. 그래서 안 된다고 해도 논리가 이제 이 건축사 사무소가 뭐 부실하게 했다고 매스컴에서 막 그때 떠들면서 그 분위기가 휩쓸려서 그 성면 관리 무슨 협회 뭐 성면 비스무리한 단체들이 그런 압력들을 넣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건축물 해체 감리도 1인 건축사가 해체 감리를 수주해서 상주 감리를 열흘을 한다 그러면 건축사가 가서 열흘을 감리를 하는데 공사비가 한 4, 5천 되거든요. 열흘짜리면. 근데 건축사가 가서 상주 감리를 하는데 직원이 가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건지 나는 그게 좀 의문이 다른 들어요. 일을 하는데 청년위원회 지금 담당하고 있는 백천명 건축사입니다.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이제 뭐 작년에 한 50% 정도는 같이 계셨는 것 같아요. 이 퍼센테이지 얘기가 사실 뭐 작년에 제가 발표 자료를 가지고 좀 발표를 좀 정확히 좀 드렸고요. 요즘에 조금 행태 자체도 조금 달라진 게 우리가 감정적인 태도로 계속 뭐 1인 건축사 사무소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뭐 500이 그냥 단순하게 뺏긴다. 그런 접근론보다는 제가 발표 자료 중에 예전 거를 저희가 좀 86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일단 먼저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그냥 감성적인 태도 이런 게 아니라 1인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정의가 내려져야 되나 하면 공적 자금을 저희가 투입을 시키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뭔가를 대책을 세워주려고 공적 자금을 수립을 해야지만 이 대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뭐 60% 이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90%, 80% 작년에는 80%였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연령대별로 5, 6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오히려 청년건축사가 아니고요. 그러면 청년건축사, 그러니까 청년위원회 쪽으로 1인 건축사 사무소를 대책을 한번 해봐 해서 사업이 갑자기 넘어왔길래 분석을 해봤더니 오히려 제가 이제 등록원에 전화를 다 해서 통계치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 다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5, 60대가 더 많아요. 지금 현재. 근데 사이클링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도 건축계에도 면이 존재하고 있는 사이클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성에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제 뭐 기성이지만 항상 그런 논리예요. 스타트업을 했으니까 당연하게 1인이니까 그 친구들이 제일 많다고 계속 몰아붙여요. 조사를 해봤더니 60%밖에 안 돼요. 전체는 80%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8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처에 보시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이 연구 보고서를 다 뜯어보고 어떻게든 이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각자의 입장이 다 달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가 뒤쪽 편에 보면 8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통계하고 연구에 대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접근이 결과가 지금 예를 들자면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나 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사고가 도명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공격적으로 오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 원인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울이나 알이나 이런 데서 다 연구를 했었어요. 시대는 지금 변하고 있고
조금 더 면밀하게 요즘에 이제 좀 유행한다는 게 빅데이터라고 해서 시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쫓아가지를 못하겠어요. 건축 행위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어서 협회도 발전을 지금 하려고 하면 이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감성적인 태도로 그냥 1인 건축사 그냥 500 뺏긴다 이런 태도로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지금 되느냐에 대한 저희는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청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본협회에서 지금 1인 건축사 사무소 대책위원회를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때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근본적으로 보면 태도는 좀 다릅니다. 이 모양새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협회에서 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제도도 만들고 그 시장에 대한 논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한데 그러면 여러 가지 그냥 뭐 답을 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통계 및 연구 등 지속적인 노력이 지금 필요한데 우리는 말로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TFT를 좀 구성을 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내가 1인 건축사무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고 뭐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나는 3-2-2를 못 다뤄. 어떤 친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걸 다 다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법무법이라는 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거는 후속 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1인 건축사 사무소가 그리고 1인 건축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어딜까요? 임계점이 어딜까요? 대형 건축사 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솔직히 저는 무책임한 한 명의 건축사가 몇만 원을 찍어내고 1년에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게 과연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거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주의라고 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태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책임에 대한 소재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 건축사 사무소가 계속 많이 발생되면 사실 선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건축 사고들이 왜 우리 그 친구들이 왜 지금 우리 이 시장에 진입을 안 하고 탈건축을 하고 있는 거는 저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좀 네거티브하긴 한데 1인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먼저 원인부터 분석을 해야 되고 그냥 가볍게 지금 여기서 지금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진입장벽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이 전체 우리 건축계의 사이클링에 대한 이 생애 주기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게 감리제도도 지금 분리가 됐고 여러 가지 이런 보완 대책들이 좀 됐었잖아요. 앞부분에서 보시면 30대나 40대는 뭐 인테리어 리모델링 특히나 뭐 또 외주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릴 수는 저는 없고 좀 연구를 좀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를 뭐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결론을 낼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도 사업을 정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아마 회원들 모든 분들께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요.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